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죠. 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수업을 인강으로 듣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서 또 제대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점검을 받지 못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 게을러지는 현상, 또 짜증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그 게으름 때문에 갈등을 가족들과 겪고 있는 한 청소년을 제가 얼마 전에 코칭을 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또 오늘 얘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가인 칼 로저스는 인간의 대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하죠. 공감, 수용, 진솔함. 이 공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인식한 다음에 해야 가능한 일인데요. 자기 자신을 잘 인식하고 나서 상대방의 마음에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감정을 이입할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게끔 하는 수용의 자세까지 포함을 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공감이죠. 이렇게 공감과 수용을 했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나는 진솔하게 나의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에만 상대방이 자신의 것들을 또 진솔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코치로서 코치 E와 만났을 때 그 진솔함이라는 것은 뭐 자기 자신의 어떠한 어려웠던 점들을 하소연하듯이 얘기하는 그런 수순에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코치는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능성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다. 요 정도까지가 코치의 역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을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품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말을 진솔하게 할 수 있도록 바탕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코칭의 철학, 온전함, 창의성, 또 자원을 풍부하게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자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여 주는 것이 가장 진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을 때 피코치는 코치에게 자신의 내면의 것들을 잘 얘기할 수가 있죠. 이런 질문이 좋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진솔하게 물어본 거죠. 왜냐면은 코치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답변을 듣지를 않으면은 코치 E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솔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진솔하게 모름에서 시작해서 물어보았을 때 상대방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그 문제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그 한 걸음 나아가는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우울증이 이미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이거든요. 선택, 오늘의 목표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선택을 하게끔 하면 코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이 대화의 주도권을 같이 가져가야 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못 갖추고 있을 경우도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그 원하는 모습이 만약에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기적 질문을 해야죠. 다음날 아침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어떠한 일을 해볼 수 있겠느냐? 어떠한 것이 상상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상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점들에 그리고 원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꺼낼 수 있죠. 보통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직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때의 그 원하는 상황에서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물어보면은 그러면서 얘기를 지속해 나간다면 자신의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기준을 놓고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 구성원은 한 몇 점이 상태에 이른 것 같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얘기를 하죠. 몇 점이다. 그러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서 에너지를 업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긍정적인 시선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코칭 기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많은 경우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게으름을 선택하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실패할지도 모르는 일들, 그리고 여태까지 한 일들이 너무나 애쓰고 또 가잉으로 자기가 에너지를 발산해서 자기 고갈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칭찬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방어기제로서 게으름을 선택하거나 난폭하거나 또 왜곡되는 그런 성향들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그런 성향을 보여주었을 때는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인정과 또 결과물에 대한 칭찬을 곁들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교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이미 놓쳐버려서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게으름의 연속성 가운데 우울증의 연속성 가운데 있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기에는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은 경우 코칭을 받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편도체를 좀 활성화되는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 기량작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하나를 낮추고 면서 동시에 하나를 높이면서 상쇄작용을 일으켜서 어떠한 것의 삶의 균형을 일으키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 불안감을 활성화시키는 편도체의 역할을 축소시키면 해마, 긍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해마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고요.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행동들을 하면 좋을까요? 걷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글쓰기 같은 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그 두려움, 불안, 우울감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되었고 그 사람에게 공감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불안감 해소에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하는 행동이 필요하죠. 말을 하는 행동을 들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 그리고 격려와 인정과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 코치가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성원들, 그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의 구성원, 조직일 수 있고요. 또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일 수도 있는데, 조직에서의 업무를 바라보는 그런 문제 해결의 방식과 문제를 바라보는 착상의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거. 가족 구성원이라면 또 엄마, 아빠, 동생, 형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이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인지, 또 친구들이라면은 그 친구들 각각의 또 성향과 주어진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 면에서 어떻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멀리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메타 비유의 그 포인트에서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랬을 때 이 청소년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동을 하나 잡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적인 이러한 코칭식 그 대화 커뮤니케이션일지, 혹은 또 그가 창의적인 생각, 새로운 발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예술적인 것들에서 그 찾아내면은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같이 공감을 형성하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업무적인 거, 뭐 학업적인 거, 자기 자신에게 무게를 주는 그런 어떤 그 속박의 그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계속적인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예, 그 칼 로저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감정을 지나치게 오래 억누르면 왜곡되거나 공격적이거나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감정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억누르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칼 로저스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순간을 늘 후회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억누르지 않도록,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억눌렀던 상태로 인해서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감정을 인식을 하고 또 동기를 부여하면서 자기를 조절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발휘하면서 대인관계 조절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감성 지능이잖아요. 이 감성 지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평상시에 자기의 마음에도 자기 자신에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기 인식 능력이 발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그 결과로만 평가받는, 그러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러한 수치화될 수 있는 것들에만 몰두하지 말고, 뭐 성적표, 또 공부, 학업 성적표, 어떤 그 잣대들의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나를 저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시키지 말고, 내가 자율적으로 내가 평가할 수 있는, 내가 인정해 줄 수 있고, 내가 먼저 나를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내가 훌륭해, 이 정도면은 그래,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충분히 너만의 세계를 펼쳐가고 있구나,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예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인정해 준다면 그 창의성을 발휘함에 있어서 더 효과를 낼 수 있고, 그 창의성의 발현으로 인해서 나의 해마는 많이 상승이 되고, 그 해마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편도체에서 주는 그런 불안감들은 낮아지죠. 편도체는 감성, 사고를 주로 이렇게 불안한 것을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활성화돼 있고, 또 전두엽에서 나타내는 것은 공감적인 거, 더 많은 그 포용을 할 수 있는 것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행동, 창의적인 행동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글쓰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여는 것, 그리고 저녁에 운동하는 것 등을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었을 때, 내 자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을 향해서 행동하게 되고, 이랬을 때 불안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고 있는데, 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좀 더 잘해 주어야 되는데 하는 그 불안감, 의문감 등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이 나로서 인정해 주고 나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존감의 회복에는, 예, 이렇게 그 무엇인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주는 그런 자신감이 밑받침이 되죠. 자신감이 형성이 어느 정도 돼야지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자존감이 행복을 주는 그러한 방향의 기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게을러지고, 또 무엇인가 좌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느껴지는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나아가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코칭에 관한 이러한 그 행복 코칭 이런 것을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